빨간맛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현입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끝이 나네요. 오늘이 이제 주식시장 거래일로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올해가 마무리되기까지 이제 딱 30분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월 돌이켜보면 정말 그냥 넋놓고 있는 사이에 휘릭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이렇게 한 살을 또 먹어가나 봅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오늘 지수 자체는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으로 또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합니다. 지수 먼저 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는 코스피가 약보합선 지나고 있습니다. 0.5% 정도의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플러스 1033포인트, 한 이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올해 이제 오늘 끝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새해 개장은 10월 3일 오전 10시에 개장된다는 거 참고해 두시죠. 오늘은 저희 이제 차분하게 올해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시장 어떻게 내다볼 것인가 한 해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올 한 해 되짚어 보면서 내년도 내다보는 시간, 첫 번째 코너 특집 시간으로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올 한 해 코스피 기준은 3,000피, 코스닥 기준 1,000스닥 이런 숫자들을 우리는 봤지만 이제 또 연말이 되니까 그거 무슨 의미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올 한 해를 꼽으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본다면 테이퍼링, 또 코로나 변이 이런 것들에 주식시장이 요동쳤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이분과 함께 좀 시장에 대한 전략을 한번 차곡차곡 쌓아 나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전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조금은 아쉽지만 연구원님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올 한 해부터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이맘때만 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상투적이지만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뭐부터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올해 코로나 2년 차였죠. 그래서 작년 이맘때 이제 올 한 해를 전망하면서 네. 많은 분들의 의견은 대체로 올해 시장 흐름이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그리고 우상향 흐름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다만 상승폭, 상승하는 힘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작년 하반기 코로나 직후에 나타났던 것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완만하지 않겠느냐 정도의 견해가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타난 흐름을 보면 이제 국내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거침없었던 상승 흐름, 그래서 3,000피 시대도 열었고요. 그랬던 것이 하반기 들어서는 상당한 하락 흐름도 나왔고 또 횡보하는 흐름이 계속,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뚜렷하게 대비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이제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라든지 중국 또 선진국 안에서도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은 올 한 해 거의 횡보 수준입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미국과 다른 나라 증시가 좀 강하게 차별화되는 모습이 뚜렷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이게 일단은 좀 지속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와 중앙은행의 돈 풀기 스탠스가 약간 좀 바뀌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좀 주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좀 뉴노멀에 대한 기술적, 사업적 기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기대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증시를 견인해온 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도 사실 수면 아래에서 존재합니다. 공급망 이슈 같은 것들도 완전히 괜찮아지고는 있지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어떤 하나의 숙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플레,
긴축, 뭐 이런 우려감들 여전히 새해에도 계속해서 이연되는 그런 어떤 시장에 압박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올 상반기, 아니 내년 상반기죠. 내년 상반기, 이민년 상반기를 좀 좌지우지할 만한 변수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연구원님? 네, 뭐 다소간의 굴곡이 있겠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일단 좀 재상승의 여지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하반기 동안에 이제 한미 주가가 이제 디커플링이 굉장히 좀 심화되어 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누적되면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 주시고 있는데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게 뭐 금융적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향도 이제 많이 받겠습니다만 코로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그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뭐 코로나 확산세의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드는 것 그것이 뭐 이제 내년 한 해 또 상반기 동안의 어떤 중요한 구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것인데 지난 1, 2주 사이에 선진국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데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변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력은 대단히 강한 반면에 치명률은 반감된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많이 줄어드는 그런 변이일 것이다. 뭐 이런 뭐 얘기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 증거 기반적으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최근으로 오면서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그런 과학 분야의 탑저널이라든지 또 미 질병통제국 CDC의 어떤 시뮬레이션 모형 이런 데 조금씩 조심스럽게 반영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치료약 보급도 본격화되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또 그만큼 코로나 확산의 어떤 충격으로부터 경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좀 부담 요인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물론 현실화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경제 환경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스탠스가 어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나오는 그런 하반기 쪽에 시장 심리 쪽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빨라지는 그런 전걸음 형태가 되면 시장에 조금 더 제대로 부담을 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대단히 완만한 어떤 베이비 스텝으로 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한 해 전반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꼽는다면은 사실 올해 이제 뭐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ESG 또 저탄소 전환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것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좀 보기 시작하는 한 해 내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그 전반적인 일상생활이라든지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새로운 에너지 기술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것인가,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기대치를 조금은 이제 현실화하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내년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연구원님, 이 고민도 그럼 좀 해주세요. 내년 한 해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1월이요. 왜 보통 우리 주식 참가자들이 또 기대하기로는 1월 효과, 특히 중소형주단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1월, 뭐 이런 것들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늘 기억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도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다면 어떤 쪽에 눈을 돌리는 것이 또 정답에 가까워질 것인지도 고민을 좀 해주세요. 증시는 1월 했을 때는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위험이 오히려 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단계 이런 점에서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계속 연초에 일일 확진자 사상 최고치 경신 이게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지금 또 약간 좀 피크에서 내려오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흐름도 있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현재는 아직도 델타와 델타 플러스가 우세종이고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은 오미크론이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있고 아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늦은 것 같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국내는 오미크론 본격 확산을 아직 경험하기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산세, 전체적인 코로나 확산세 둔화의 속도가 이대로 느려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뭐 2월이나 3월 이럴 때 오미크론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다시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1월 분위기는 상당히 코로나의 확산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글로벌하게 이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위험성, 이게 뭐 특별히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터지고 이런 것을 사전에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1월에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대만 이렇게 꼽을 수 있는데,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군사 행동에 들어갈 위험성,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떤 안전자산 선호라든지 달러 강세 환경 이런 것들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 특히 우리 증시, 그러니까 우리가 신흥국 경제권에 있고 미국과 좀 디커플링하고 있는 그런 우리 증시에는 좀 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르게는 보면은 역시 또 기간 산업, 전 세계 미국이 이끌고 있는 어떤 경기 회복 흐름, 여기에 같이 갈 수 있는 역시 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은 그동안에 어떤 출하가 좀 잘 안 되고 했던 부분들이 조금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히려 1월에 좋은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업종별로 좀 엇갈릴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시장을 뭐 1월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요, 기대가 커요 라고 말하기도 참 무리가 있는 듯 보이네요. 아무래도 연구원님 말씀은 새롭게 들리는 코로나 관련한 이슈, 그리고 연준의 긴축 행보 예의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보자라는 이제 목소리로 들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는 전제를 둘게요. 전제를 두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그래도 괜찮을까? 내년도에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한 것이 혹시 반도체가 될지, 아니면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메타버스나 NFT, 뭐 실적은 찍히진 않겠지만 기대감이 더 뻗어나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여지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자동차가 10월에 비해서 전달 대비 11.3% 생산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생산 출하가 그동안 눌려져 있던 게 좀 나오기 시작한 측면이 있고, 반도체는 뭐 전월비로 4.5%, 전년 동월 대비로는 33.7% 큰 폭으로 생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소비재에 들어간 부분이 지금 붐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 이런 게 갑자기 더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미국 쪽 기업들의 투자 동향을 보니까 자동화를 비롯한 비용 절감, 그리고 뭐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찾고 하는 그런 투자들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기업인 센스타임도 오늘 기업 공개 직후에 20% 넘는 상승세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본다면은 뭐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당장 효용이 크게 나오는 기술, 이런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각광 이런 것들은 계속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국내 반도체는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자동차 쪽은 이제 그동안에 눌렸던 자동차 생산 출하는 재개가 되는데, 이게 다른 한 가지는 그 녹색 산업, 그러니까 결국은 ESG 관련되는 그 이 부분, 저탄소 전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눈높이, 어떤 기대감의 어떤 현실화, 이런 부분의 영향을 국내는 수소 산업에 대한 어떤 유망성 이런 것들이 조금은 새해에 조금 더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러니까 조금 현실화되면서 약간 주가에서는 좀 상반된 그런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환경은 뭐 전반적으로 대선 이전 이후 이렇게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의 어떤 추가 단축이라든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4일 근로 논의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라든지 그런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유망한 그런 어떤 구도가 한 해 흘러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큰 틀 이렇게 잡아보고요. 새해 연구원님, 저희가 러브콜 보내면 나와 주실 거죠? 네, 그러겠습니다. 예, 그때 맞는 또 대응 전략 또 그때 뵙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